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캐치 미 이프 유 캔. 네네네. 그곳에 이제 프랭크 에비그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넘어선 희대 사기꾼 페르디난드 왈도 데마라. 자, 페르디난드는요 직업 군인이 됐지만 적응 실패. 그 뒤 여기저기서 소소한 사기를 치며 떠돌이로 살다가 자신에게서 뛰어난 재주를 찾았으니 바로 신분 위주. 딴 거 좀 찾지. 자, 1950년대 초 그는요 미국 메인주의 한 수도원에서 수도사 행세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캐나다에서 온 의사 조셉 시르를 만나게 됩니다. 미국은 처음이죠. 내가 도와줄게요. 라며 접근을 해서 서류를 모두 받아서 그 길로 캐나다로 직행. 뭐야? 가로챈 거죠. 신분을? 자, 그때부터 의사 조셉 시르로 사칭. 캐나다 해군의 군의관까지 되었고요. 6.25 전쟁 발발 후 캐나다 어떤 나라입니까? 참전국이죠. 참전국이죠. 네. 이곳 한국 전쟁의 파병까지 왔습니다. 저건 병이야. 저 병이야. 조셉 시르의 첫 임무는 제임스 플러머 중령의 이를 뽑는 것. 어떻게 해? 생일 뽑은 거 아니야? 이를 뽑아본 경험이라고는 전혀 없던 그는 밤을 새워 치과 의술 교과서를 독파. 그래서? 무사히 발치에 성공. 야, 잘 뽑았어? 대단하다. 자, 그리고 며칠 뒤엔 큰 중상을 입은 한국군 3명이 실려왔는데 그중 한 명은 심장 가까이 탄환이 박혀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살려내야 돼요. 메스 한 번 잡아본 적이 없던 그는 정말 놀랍게도 능숙하게 수술 집도를 했고요. 어머. 다행히 수술도 성공적. 아, 고맙네. 이거 우리나라랑 관련이 있으니까 되게 지금 조마조마하면서 기사를 듣게 돼요. 예. 네. 해군 홍보팀에선 젊은 군의관의 영웅 같은 업적을 소개하기 위해 신문과 또 라디오에 보도 자료를 발송. 하지만 조셉 시르는 타인명의 도용자라는 정보를 입수했음. 즉시 현역에서 해임할 것. 진짜 의사 조셉 시르가 이 기사를 봤다는 거예요. 거봐, 봤지.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 제 아무리 실력이 뛰어났을지라도 엄연한 사기꾼입니다. 이 일로 페르디난드는 위조국적인 캐나다에서도 국외로 추방 명령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 능력은 정말 탁월한 사람은 맞네요. 사기 모든 능력. 재능을 너무 그걸 몰빵해서. 사기에만 쓴 거 아니에요? 사기로만 썼죠. 예. 두 기자님이 이제 CIA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무래도 영화 아닐까요? 그리고 왠지 약간 CIA는 뭔가 모르는 게 없는, 다 알 것 같은. 뭔가 다 아는 그런 좀 큰 정보기관 생각나요. CIA 하면 미국의 국가정보기관입니다. 그런데 특수 공작을 담당하는 미국의 첩보기구인 CIA를 그것도 40년 가까이 감쪽같이 속인 스파이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정체는 CIA의 전 직원. 웬만한 스파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한 남자의 첩보 이야기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CIA를 40년을 속였다고요? 이야기는 1940년대 중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중국 내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치열하게 다투던 국공내전 당시 외국어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중국인 레리 우타이친에게 다가온 한 남자. 중국 공산당과 미국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는 게 안타까운 것 같아. 관계가 좋아지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당시 친이 다니던 대학의 동급생 우쿠이밍. 그는 사실 중국 공산당 중앙연락부 소속 비밀 요원이었습니다. 갑자기 사명감 뿜뿜, 영어 실력도 되겠다. 미군 부대 통역관 경력도 있겠다. 본인이 적임자라 생각했던 친. 내가 해볼게. 중국 공산당에 대한 미국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 친의 스파이 활약이 시작되는데요. 먼저 미군 부대 통역관 경력을 내세워 1948년 샹하이 주재 미 총영사관에 취직. 미국의 방대한 정보를 중국으로 유출하기 시작합니다. 스파이인 줄 모르고 친을 신임했던 미국. 친은 더욱 깊숙이 미국의 심장부로 파고드는데요. 한국전쟁 기간에 미 육군 통역관으로 활동한 친은요. 포로로 잡힌 중공군의 신문을 통역할 때 고의로 오역, 미군이 중공군을 반격할 기회 등 주요 정보를 알 수 없도록 꾸몄고요. 그리고 드디어 1952년에는 CIA가 운영하는 해외방송 정보국의 침투. 그리고 1970년부터는 미국 내 본부에서는요. CIA가
첩보기로 중국 본토를 정찰하고 있습니다. 번역 업무를 맡았던 그는 CIA의 비밀 공작 정보를 술술술 중국 측에 유출했던 겁니다. 근데 이거는 신원조회 어떻게 했어도 안 나왔을 것 같긴 하다. 엄청 조사할 텐데 털도 안 나왔다는 거는 진짜 완벽했나 보다. 자, 그의 활약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1972년에는요. 리처드 닉슨 대통령 행정부가 추진하려던 대중정책 변화 내용까지 은밀히 중국 측에 넘겼습니다. 와, 남의 패를 다 알고 있게 해줬네. 하지만 이 사실을 몰랐던 미국은 친에게 공로 훈장까지 수여. 헐. 근데 이게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신원조회는 아마 했을 텐데 해도 그 사람 뭐 옛날에도 신원조회 다 한 사람인데 뭐 이제 뭐 통과 이렇게. 1940년대 얘기니까 어디까지 가능할지는 좀 힘들죠, 사실. 중국에 무슨 학교 다니고 옛날이니까.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건 스파이 세계의 불변의 진리? CIA가 드디어 그의 정체를 눈치챈 게 아니라 친을 포섭했던 공작관 쿠이밍이 1982년 미국의 망명에 자백하며 친의 스파이 행위가 밝혀졌고요. 조사 끝에 1986년 간첩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은 형을 선고받기 전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어머. 야.